바람이 제법 차가운 겨울날 경남 산청에 내려왔습니다. 지난 가을 사찰 음식 명장에 위촉된 대한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저와도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작년에 종단 소임을 모두 내려놓은 스님과 오랜만에 이야기 나눌 생각에 발걸음도 가볍게 금수암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푹고 계시네요. 오랜만입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한 5년 만에 뵙습니다. 먼 길까지 오시다니. 오는 길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스님 뵈러 온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우리가 그때 버섯 따라가서 보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스님, 이 총무원 소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 금수암으로 내려오신 거죠? 예, 제가 바로 공양 맡아서 올라갈 때 60에 내려와야 되겠다 했는데 뜻대로 되더라고요. 작년에 9월에 내려왔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죠. 스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네. 좀 금수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지네요. 사실 여기는 처음에 제가 뭐 몸이 안 좋아서 쉬려고 토굴로 들어왔다가 또 살아보니까 지리산 자락이 좋더라고요. 금수하면 저희 지조감에 계시던 일탁 한 스님이 예. 교과서 보시고 그때 매화꽃 필 때 요거보다 조금 늦은 시기죠. 오셔서 금수강산 같다. 그래서 금수암이라고 하면 된다. 뭐 이름 따로 지을 거 뭐 있노. 그래서 이제 금수암이라고 앉아 네네.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주처로 삼고 살고 있죠. 그러시군요. 이게 이제 98년도에 제가 천일기도 회양하면서 지은 이제 저희 요사체, 네. 그다음에 이제 후원체 밑에 이제 창고 개조해서 체험관 있고 지리산 산신에 대한 설화도 많고 또 네네. 오며 가며 듣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산신각을 이제 하나 모셨는데 제대로 된 것은 아닌데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아기자기하지만 또 하실 일도 또 되게 많네요. 네. 선생님 사찰 요리 수업도 여기서 이제 예, 강의를 제가 하시나요? 여기 살면서 그 강의를 한 번도 끊어본 적은 없어요. 시작해서부터 뭐 매주 강의를 했어도 몇 년씩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수업을 여기서 한 4회 정도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네. 그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한 반에 한 20명 정도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한 10번, 12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죠. 아유, 선생님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언제나처럼 따스한 미소로 반겨주신 대한 스님. 걸으면서도 대화가 쉬지 않았는데요. 향긋한 차를 마시며 스님과의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스님 출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예. 불교와의 어떻게 첫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어려서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저희 어머님께서 상당히 불심이 깊은 그런 분이셨고 사실 제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불교에서는 좀 멀어졌고 학교가 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캐톨릭을 뭐 믿게 됐고 그러다가 저희 언니 스님이 먼저 출가를 했어요. 저보다 4년 먼저. 친언니가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또 저 나름대로 캐톨릭 그 수행자가 되고 싶어서 네. 수련에 이렇게 계속 꽂혀 있었거든요. 어디를 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갔고 네. 그런데 뭐 나오게 됐고 뭐 저 피정 같은 거 하다가 별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갔죠. 내가 수녀가 되려고 갔는데 정서가 맞지 않다. 그랬더니 야 너도 깎아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불교를 모른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나도 뭐 알고 왔냐. 그런데 수선회에 한번 다녀봐라 조계사. 그렇게 해서 이제 조계사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거기서 이제 다 직장인들이 모이던 시기니까 도반도 생기고 그래서 한 2년 그 수선회에서 이제 정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칠보산이 뭐 법련사, 보강사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철야 정진하고 그랬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정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한번 출가도 좋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게 됐죠. 그럼 그 수선회를 통해서 차츰 어떤 불교와 인연이 쌓인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안개비에 있겠네요. 젖듯이 자연스럽게 그 금방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도반들이 좋았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친구들보다도 그 잠깐 만난 그 서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처님 이야기에 혹 빠져 있었죠. 지금 그때 직장 생활하고 계셨을 네, 때네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조계사에서 만난 예. 이제 수선의 그 같은 동기라고 그럴까요? 예, 예, 도반들이죠. 그 도반들.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끼리끼리 출가를 꿈꾸고 있었어요. 뭐 네. 그러면 출가는 어디로 하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셋이서 출가를 이제 약속을 하고 수선의 도반 예. 세 분이서. 지금 성남사로 출가한 일돈 스님, 예. 그다음에 저랑 같이 국일암으로 출가한 돈현 스님. 처음에는 성남사를 가기로 했죠. 근데 저희 언니 스님이 해인사 국일암에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해인사 국일암으로 출가를 했죠. 그 행자 생활은 이제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세상이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뭐든지 다 좋았어요. 어. 국일암에 선방을 하고 난 뒤끝이라 어른들도 좀 계셨고 대중들이 그래도 꽤 사셔서 그 어떤 것이든 늘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하나 새로운 것에 배워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 도반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고 또 재밌는 일도 좀 있었을 것 그 같아요. 친구는 굉장히 맑아요. 그 스님 자체도 성품이 맑아서 그냥 콩만 굴러가 놓는 사람 늘 웃는 그런 예, 예. 얼굴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맨날 뭐 하고 웃고 있으면 어른들이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냐. 그럼 우리가 아니, 저희는 그냥 좋아요. 그냥 마냥 좋아서. 출가 생활의 모든 것이 마냥 좋았다는 대한 스님. 잘 우려낸 한 잔의 차처럼 그 시절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어 보입니다. 은사 스님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법자 경자신데요. 해인사 가면 그 성철큰 스님 살아계실 때 네네. 북이람에서 그 스님들이 그 강목에 물들여서 옷을 지어서 그 스님들 옷을 해입히고 했대요. 예, 그래서 예. 저희 은사 스님은 18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부산에 가셔서 그 옷 만드는 학원을 다니셨대요. 양장 학원. 그래서 바느질을 할 줄 알으니까 네. 출가를 하고 보니까 어른 스님들이 다 바느질을 시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딱 갔을 때 저희 스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바느질 하지 마라. 바느질하면 공부 못한다. 근데 제가 음식을 하게 되니까 바느질이랑 음식이나 똑같다. 네. 왜 너는 잡기에 능하니 중은 중노릇을 해야 되는데 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또 제가 암 수술을 하게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선방을 못 다녔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사찰 음식을 하게 되고 관심이 이제 더 내 건강에 좋은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음식 공부를 하고 한의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사찰 음식에 이제 관심을 제가 가지게 이제 되죠. 수술 후 여기서 이제 그 회복기를 지내죠. 근데 예. 아무래도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보죠.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병에 나는 절집에 들어와서 오신채도 안 먹고 고기도 입도 안 되고 걔도 잘 지키고 살았는데 뭐지? 더 이상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마음도 바르게 써야 되고 몸도 바르게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건강에 좋은 이제 한의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연변으로 갔죠. 연변대학에 예, 예. 중의과에. 그래서 이제 계절학기를 통해서 8학기를 연변에서 했죠. 그리고 중의사 자격증을 수평고시라고 합니다. 그때 네, 당시에. 네. 그거를 따고
돌아와서 제가 이 지리산 주변에 정말 몸에 좋은 산야초가 많잖아요. 예. 그것에 채집하러 다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좋은 음식 쪽으로 눈을 뜨고 음식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선생님 박사학위 받으신 거는 제가 사찰 음식 강의를 98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 이제 저희가 사찰 음식 연구회도 만들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문 스님, 홍순 스님, 선재 스님 저 이렇게 넷이 있는데 정문 스님 그러는 거예요. 대한 스님이 제일 어리니까 그래도 사찰 음식으로 박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저한테 석사부터 하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스님 나는 공부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래도 누군가 하는 사람은 짊어져야지. 그런데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도 또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서울 동대 그 문을 두드려서 제가 석사부터 하게 됐죠. 근데 말이 그렇지 이 사찰 음식 가지고 논문 쓰는 게 선행 연구가 없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그 식문화잖아요. 네. 선종 사찰의 식문화여 비교 연구라서 끊임없이 일본을 가고 중국도 가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 그것만 있으면 좋지만 문헌적인 고찰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학위를 받는 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해 맞췄어요. 스님,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은사 스님은 아주 성정이 바른 분이세요. 예. 곱고 바르고 그래서 정말 공부 이외에는 깨달음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 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누군가 새 옷을 한 벌 드려도 물리시고 복감한다고 굉장히 그 두타행을 하신 분이죠. 제가 이제 사찰 음식으로 뭐 이름을 날리고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이러시니까 그러시더라고. 우리 대한이가 포교는 잘하네. 음식도 포교다. 네. 근데 네 공부 잊지 마라. 그래서 스님 늘 명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제 법신자리를 여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됐다. 근데 나는 네가 음식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돌을 깨우쳐서 이름 날리는 건 더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기를 해요. 제가 그랬죠. 스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저희는 스님처럼 은자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시장 밖에 나와서 이렇게 네네. 삽니다. 그러나 본분을 잃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죠. 사찰 음식의 명장 대한스님께서 멀리 온 촬영팀을 위해 손수 음식을 해주시겠답니다. 스님의 손길 몇 번에 뚝딱하고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소박하지만 힘이 나는 건강한 한 끼였습니다. 스님 어떻게 사찰 음식과 인연이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그 선방을 이제 못 나가니까 여기서 투병 생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음식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해서 이제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뭐 잡지 같은 데서 나가니까 그때 당시 대구 사암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사찰 음식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좀 그는 아직 부족하다. 그랬더니 뭐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레시피를 짜서 그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 2년 했죠. 그리고 이제 네. 그 기수들이 이제 일종의 책거리처럼 마칠 때 전시회를 해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단초가 됐죠. 사찰 음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 중앙 MNB에서 책을 내자고 네네. 연락이 와서 이 책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림원에서 식탁의 명상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공양을 하면서 12달 절집밥상에 대한 네네.
그 책을 내고 그다음 김영사에서도 뭐 이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내면서 사찰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립이 되어가고 사실 우리가 이 사찰 음식을 대할 때는 그 구전이고 네네. 사찰에서 그냥 스님들이 해먹는 음식 정도, 반찬 정도였지 요리라고 내놓고 뭐 젓빈 음식 이런 건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복령사는 대만의 그 증엄 스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제공덕회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대만은 공승제를 하잖아요. 네. 한날 이제 저희가 하원반 때 졸업반인데 제가 찰중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위엄스님께서 부르시더라고. 야 대안아 우리도 500성제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네가 반들이 좀 노력해서 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라. 네. 그때 당시에 한 50가지 음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된 게 이게 하나의 포교의 수단으로서 비구니 스님들이 대중을 만날 때 굉장히 음식이라는 것은 서로 격의가 없잖아요. 맞아요. 먹는 걸 놓고 예. 이야기할 때는 뭐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고 말하자면 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제가 평생을 속퇴하지 않고 절집에 살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 절집에서 수행을 할 건데 밖의 음식에 끼웃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절밥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수양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죠. 알겠습니다. 아유,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작년에 명장 사찰 음식 명장이 되셨어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제가 조계종에 출가한 승려고 또 사찰 음식을 통해서 포교와 대중화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그것에 대한 뭐 인정이라고 보죠. 부족하지만 감사히 받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좀 더 수행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해외 무대에서 원하는 무대에서 그동안에도 뭐 매년 가봤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한 독일을 21일간 12개 도시에서 강의를 17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사찰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독일 불자들이 자생적인 불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선법을 해달라 해서 제가 강의를 3군데 처소에서 했는데 한국식으로 예불을 하고 앉아서 정진하고 그래서 이제 법문도 이제 그 법문에 사실 목말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통역자 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서 아 이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가 좀 마음을 내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 올해도 초청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아 전혀 그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명상을 통해서 불교를 접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가나선을 참선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 이제 담긴 정신 그 정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사찰에서 스님들이 이어져 온 대로 내려온 대로 해서 음식을 먹었죠. 그러나 세속에서 바라봤을 때 사찰 음식은 그럼 무엇이에요? 정이나 정신? 그렇게 봤을 때 질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러죠. 이것은 비폭력적인 식사법이다. 어떠한 것도 내 식탁에 다른 생명을 올리지 않고 내 마음의 자비심을 키우는 그래서 떳떳한 음식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찰 음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장이라고 하는데요. 금수암에는 커다란 장독마다 지리산이 키운 산야초 효소와 지하 안반수에 대한스님의 정성이 더해진 장들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찰 음식을 이제 많이 해오셨잖아요. 예. 근데 음식을 하면서 또 깨달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대중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사찰 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저를 들여다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니면 그 어떤 행사를 치러내면서 갖춰지는 여러 가지 소스들에 의해서 제가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그 좋은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가면 그쪽 방향으로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저를 봤을 때 저는 끊임없이 제 삶에서 이 시간이 갈수록 제 자신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 달라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지금껏 사찰 요리를 이렇게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되게 느꼈던 점이 글쎄요, 있을까요? 보람이라고 하면 제가 어쨌든 이 절집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보람인데 많은 분들이 사찰 음식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좀 그 반신반의해요. 네. 호기심이 많고 예, 예. 과연 이렇게 해서 음식이 될까?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 전래 음식이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좋다 이런 것은 알고 왔지만 막상 이제 본인이 먹기 전까지는 의아하거든. 그런데 맞아요. 제가 시연하는 거 보고 또 그대로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다들 그래요. 아니 이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럼 내가 묻죠. 정말 맛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뭐 10회 강의가 다 끝나가는 때까지도 매번 스님 이번 클래스는 이래서 감동입니다. 또 다른 클래스는 스님 이래서 감동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지음을 하죠. 스님, 다음 생에도 다시 이제 출가할 생각 있으신가요? 그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면 당연히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고 봐요. 네. 전생의 원력에 의해서 아마도 내가 이 생에 출가를 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출가의 연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 뭐 마련된 게 아니었는데도 출가를 한 거 보면 앞으로 스님의 이제 계획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계획은 없어요. 그저 인연 닿이는 대로 사실 제가 불사를 금수함을 사격을 잘 갖춰서 좋은 도량을 만들자 이런 원력이 있었는데 네. 누군가에게 시주를 권하면서 불사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량에 적은 사람이라도 와서 저와 더불어서 지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부처님 법을 알아서 자각각타, 자기 스스로를 깨우치고 남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플레이스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런 장소가. 네. 그저 건강하고 누군가 불법을 원하는 거, 부처님 법문 원하는 곳에 가서 법문해주고 또 연부를 원하면 또 연부해주고 네. 또 요리를 원하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때에 따라서 네. 맞춰서 사는 거. 뭐 그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특별하십니다. 스님. 그럽니까? 예. 사찰 음식으로 대중과 교감하며 한국 불교의 정신을 세계에 알려온 대한스님. 스님은 오래전 항상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겠다 은사스님께 드린 약속 그대로 초심을 지키며 정진해 왔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에 오른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출가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지요. 고단한 일상에 지칠 때면 산청 금수함에 내려가 스님께 밥 좀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